반갑습니다. 자, 김태우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4월달 편입했었던 마음 AI가 장 초반에 이제 급등이 나와주면서 자, 2차 목표가 달성을 하면서 자, 오늘도 목표가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마음 AI 같은 경우에 특히나 최근에 다시 한번 AI 관련된 종목들이 한 최근 이틀 정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것도 결국에는 이 대선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첨단 산업 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 첨단 산업들이 있죠. 우주항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양자모도 될 수 있고, 로봇도 될 수 있고 하지만 지금 많은 후보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후보라고 좀 하긴 그렇겠지만 아무튼 이 대선과 관련해서 이 첨단 산업과 관련된 정책에서 우선순위로 뽑히는 건 결국에 AI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리뷰를 먼저 도와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종목 편입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라서 자, 바로 그냥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음 AI 리뷰를 하면은 우선은 오늘 이제 장 초반에 이제 급등세가 좀 나와주다가 윗꼬리가 달리고는 있습니다만 전략 매도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매수가가 상당히 좀 밑에서 잘 잡아놨기 때문에 거의 한 50% 가깝게 이제 급등을 했는데 3차 목표가는 25,200원까지는 조금 더 열어두되 요거는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 AI 이 소프트웨어 쪽 관련된 종목들 오히려 이제 마음 AI 말고 이 후속주들 자리 좋은 애들도 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차라리 덜 올라간 기업들 내에서 공개방송이 아니라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요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좀 비중을 올라갔을 때 줄이면서 한 25,200원까지는 제가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SOS랩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4월 달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 5월 달 되면은 이 테슬라의 이 주가를 보시고 테슬라와 연계된 키워드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자율주행 쪽 관련된 부분들하고 좀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SOS랩도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 저점에서 정말로 5월 달 들어서 빠르게 올라와주고 있고 특히나 이 머스크 CEO가 마찬가지로 이제 5월 달부터 이 테슬라 경영에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자율주행 쪽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이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또 6월에 또 일정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우선은 이 테슬라의 이 성장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이스 X도 될 수 있고요.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이런 이 성장 섹터, 성장 키워드들이 있겠는데 우선은 출발을 하는 거는 자율주행 쪽부터 가고 있다. 물론 피런티어나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가고 있고 사실 이 기업은 이게 라이다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이 완전 자율주행 쪽 관련된 기술을 구현함에 있어서 카메라 기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성보다는 이제는 다시 한번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규제 완화나 특히나 이 중국 기업들이 라이다 쪽 관련해서 전 세계 1, 2, 3등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중국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을 때 또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또 이 가격 자체, ASP 자체도 이전보다 확실히 싸졌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런 이 자율주행을 구현하고자 하는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나 그런 업체들이 이제 라이다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좀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너무 비싸가지고 이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근데 이제는 이 중국 기업들이긴 하지만 먼저 가격대 상당히 많이 낮춰놨습니다. 한 200달러대 정도까지 낮춰놨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라이다 쪽 관련된 부분들 다시 한번 흐름을 좀 잡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만큼 SOS랩은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12,350원 목표가 계속해서 보유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뷰할 종목은 한화투자증권 요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4월 달부터 제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 4월 21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공개 방송에서 딱 포인트 캡처해서 보여드렸었는데 4월 21일부터 그 당시에 아마도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가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상 5월 달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또 대선과 관련된 부분들, 이 정책으로서 이 가상화폐 관련된 정책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투자증권하고 이제 우리기술투자를 같이 말씀드렸었거든요. 자,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STO 쪽으로도 엮일 수 있으면서 가상화폐 쪽, 특히나 이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 지금 어떤 이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의 이 가상화폐 관련된 정책적인 발언들을 보면은 자, 이 현물 ETF 쪽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줬고 이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인하하게 됐었을 때는 거래가 더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 거래소들, 국내 거래소들이 수혜를 받을 거고 실제로 작년에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 두나무가
영업이익이 그리고 배당 자체를 전년 대비해서 3배 이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자, 물론 이 두나무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IPO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이 IPO 상장 요건은 만족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최근에 또 봤었고, 물론 언제 할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이 IPO를 했었을 때 그 시기는 항상 보통 이 업황이 좋을 때, 그러니까 이 공모가 산정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호황기 들어갈 때 그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또 비트코인 가격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면 또 이런 상장에 대한 또 어떤 이슈가 부각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는 것도 뭐 긴 흐름에서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 종목 마찬가지로 기존에 말씀드린 목표가가 3,750원이었는데 3,735원까지 갔네요. 그래서 15원 차이로 아직까지 체결되지 않았지만, 자, 우선은 계속해서 보유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공략할 종목인데, 자, 우선은 제가 이미지 보고요 설명드리고 공략할게요. 자, 이미지 하나 보여주시면은, 자, 맨 처음 것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 맨 처음 자료만 보여주시면은, 아, 종목명이 나오면 안 되면 그냥 먼저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자, 현재가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가는 16,620원, 종목명은 고영입니다. 자, 고영을 제가 왜 다시 한번 공략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 우선 스토리 라인을 제가 짜봤거든요. 네, 자료, 바로 이미지 자료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초반에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사실 업종별로 상당히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상승, 특히나 미국장, 이 미국 선물 지수가 장중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주말 동안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기류가 나왔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고 반응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엔터, 조선, 방산 이런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음봉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업종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동안 이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 이슈가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을 때 상대적으로 관세와 무관하면서, 그리고 이 업황에 대한 부분들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갈 곳 없는 수급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조선이나 방산, 엔터라는 나름대로 좀 이렇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수요가 좀 몰렸었거든요, 수급이. 근데 제가 이전에도 이 12시 보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조선이나 방산, 물론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제가 조정이 나온 데는 언제 조정이 나오냐, 결국에 이 관세와 관련된 협상 자체가 완화되는 사이클로 가면서 특히나 성장주도 뭐 반도체나 아니면은 이런 기술주들이 올라갔었을 때 수급이 분산되면서 아마도 이쪽 업종들이 조정이 조금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한국, 미국 또 금리 인하 사이클 부각 시점이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또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6월까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시장은 낮게 보고 있지만 7월부터는 본격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은 결국에 이 금리 인하 사이클 부각 시점은 이제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물론 최근에 첨단 산업 관련된 대선 정책 관련된 부분들로 주목을 받겠지만 저는 대선 이후에도 부각받을 수 있는 정책주를 저라면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고베타 업종에 이제는 주목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포인트를 잡아봤던 거고, 기존에는 말씀드렸던 미중 관세 협상 분위기에 따른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율주행, 오늘 뭐 퓨런티어나 SOS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물론 이 로보택시라는 이 테슬라의 주가 상승과 함께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A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내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부각받고 있고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로봇은 일부 종목들에 국한돼서 조금 더 상승 탄력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반도체 대표적으로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갔었을 때, 자, 반도체도 사실 피해를 보는 업종이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이런 성장주나 기술주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고베타 관련된 종목들, 고베타라는 건 뭐냐면은 시장의 어떤 움직임보다 더 크게 움직이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타 값이 크다라는 거는 시장이 1% 움직였었을 때 종목들은 막 2%, 3%씩 움직이는, 말 그대로 시장보다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는 부각받을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 안에서 로봇 쪽 관련된 종목 중에서 최근에 이 수술용 로봇 쪽 관련된 모멘텀이 붙어있는 이 고용이라는 종목을 오히려 눌림목으로 공략을 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한번 볼게요. 또
자, 그래서 최근에 그 반도체 기업이 만든 뭐 뇌수술 로봇이다. 뭐 한 대에 14억 하는데 미국, 중국, 일본으로 수출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자, 이 차트 자체를 보면은 최근에 한번 장대항봉 한 25%대 가깝게 급등을 하다가 한 이틀 정도 지금 음봉이 달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바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한 2, 3일 정도 또 거래 없이 한 예를 들어서 한 11선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은 이제부터는 한 16,000원 정도까지 내려올 거 생각하고 이 구간을 이제는 분할로 들어가는 구간으로 저는 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뭐 이렇게 바닥에서 잡겠다 이런 논리보다는 이제는 좀 수술용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 반등을 눌림목 공략으로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좀 시간이 없다 보니까 가격 전략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목표가는 19,45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뭐 시장의 흐름들, 뭐 섹터들 전반적으로 잘 올라와주고 있고 더 특히나 요즘에 이제 이 약관 인하 관련된 이 행정명령 또 관련돼서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헬스케어 섹터가 하락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나라 오늘 제약바이오도 좋지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것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관 인하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 뇌혈관 장벽이나 아니면은 이런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경을 하면은 결국에 신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관 인하와 관련해서 면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의 긍정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제가 오늘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자, 오늘 공개 방송은 저녁에 합니다. 저녁 8시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